삼성중공업 2023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5% 증가, 영업손실 77%가 감소했습니다. 개선이 됐다는 얘기죠.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5회전으로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PBR은 2.2로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라고 표현하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 표현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7조 9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35% 증가했는데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계약자산 포함입니다. 49.4%나 매우 크게 증가했어요. 원가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이 증가하면은 매출 원가가 작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매출 총이익은 6,140억 원 흑자입니다. 어, 이게 마이너스 표현된 것은 222.6%가 전환이익으로 됐다는 얘기죠. 판매 관리비를 줄였습니다. 13.8%나 어떻게 줄일 수 있었는지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죠. 영업이익은 2,569억 원으로서 흑자로 돌아섰고 전년도보다 128.1%가 전환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2%로서 전년도 마이너스 15.6%에 비해서는 18.9%가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원가 생산성도 0.17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영업적자에서 벗어난 것으로 결산됐어요. 그러나 스루풋상으로는 아닙니다. 아직.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조 6,614억 원으로서 25.4%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9.6%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는 51.7% 증가했고 스루풋율로는 4.5% 상승했습니다. 오이 운영 경비가 7%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91로서 전년도 0.64보다 0.27포인트가 상승했어요. 경영성과가 개선이 된 거로 TOE 생산성 하나만 봐도 대표적인 평가지표로 얘기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손실 3,385억 원의 영업손실이 났는데 원가회계에는 영업이익으로 전환된 거로 나왔었죠. 그 갭이 무려 5,955억 원 차이가 있습니다. 스루풋상으로는 여전히 적자를 못 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은 72%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WCAI하고 계약 자산이 WCAI가 삼성중공업은 건설업도 좀 하고 있어요. 2천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어요. 전체적으로 제공품은 선박 제조하는 데는 줄었습니다만은 1855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계약 자산은 1조 4647억 원이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아직 만들고 있는 게 이만큼 많다는 얘기죠. 아직 청구하지 아니한 건데 이거를 매출 인식을 하는 회계 기준 때문에 스루풋 상으로는 이거 때문에라도 적자다. 저는 적자를 못 벗어났다. 그게 주요 영향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MC와 OE로 디커플링해서 분석을 하면은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8.8%가 증가했고요. 운영 경비는 7%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원재료의 사용액이라고 표현되면 이게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 3조 5,844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3,571억 원을 뺀 3조 2,273억 원이 현장 가공 비율이 되겠어요. 이것이 36.1%로 5.5%가 하락을 했고 원재료상으로는 63.9%인데 이게 5.5% 상승했어요. 총 제조 비용에 비해서.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을 해야 되는데 1차 손익계산서에서는 하락으로 추론이 돼서 모순이 나옵니다. 이게 모순이 나오면은 일단 좀 골치 아파집니다. 회계가 불투명하다. 일단 선입감이 거기부터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1차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023년도, 2022년도 깔끔하게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아까 그 완성공사하고 제공품 그 두 가지가 일치한다는 얘기인데 2021년도에는 무려 3,304억 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그 주속 내용을 추적을 하다 보면은 재고 자산을 유용 자산으로 대체한 금액이 2,719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584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요 일본이 맞는 거로 기준을 한다 그러면은 요게 플러스 4,530억 원이 돼야 되는데 1,222억 원이 됐다면은 매출 원가를 줄였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3,300원이나 매출 원가를 줄여가지고 이익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했다는 얘기인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대체된 금액이 있으니까 584억 원, 억 원만치 영업이익이 더 나오도록 조정 작업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거까지 소급해서 따질 생각은 없고 2023년도 거 기준에서는 1단계 감사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자산의 증감액이 차이가 있는데 올해도 좀 그 차이액이 엄청 줄었어요. 38억 원으로. 요 정도면은 대손상각으로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2022년도 875억 원이 대손상각이냐? 이게 너무 세다 이 그런 얘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계약 자산이 그 뭐 대부분 일치하진 않습니다. 외상 매출에 대한 대손상각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 비교해 보기도 어려워요. 외상 매출하고 또 포함해서 대손상각을 표현하기 때문에 어쨌든 계약자상도 클리어하진 못하고요. 다만 2023년도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1조 4,640억 원이나 차이가 나고 이것은 그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이기도 한데 이것이 계약 자산의 증감액의 차이액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과 2022년도에는 일치를 합니다. 요거 2021년도는 1단계에서도 똑같은 금액으로 차이가 있어가지고 유형자산으로 대체된 금액을 해도 일부 좀 남았었죠. 그래서 이것을 제 지금 기억상으로는 2021년도 선주의 인수포기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배가 있는데 벤지 그것이 해양 프렌트인지 좀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유용자산으로 일단 넘겼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그 팔지도 못하고 중간에 어디 또 싼 가격에 팔 수 있는 데가 있으면은 팔면은 좋겠지만은 감가상각으로 그 비용을 빼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또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삼성중공업이 다 일치를 시켰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삼성중공업이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네요. 감사한 일입니다. 이 학습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업의 회계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회계 투명성이 전제가 깔려야 뭔가 추측과 그 다음에 판단, 그 다음에 의사 결정이 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금액은 똑같이 유형자산 대체액이 있는데 요 차이액이 또 나오게 되겠죠. 거기까지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9,851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금액상으로 9.5% 증가했고 직원 수는 865명이나 크게 증원을 시켰어요. 근데 2022년도에는 500명을 또 내보냈어요. 이렇게 너무 인력이 급격히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이 500명이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거다 뭐 얘기하지만은 주로 사무직받아도 현장 인력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사무직도 물론 들어가겠지만은 그런데 평균 임금은 그 865명이나 크게 증가해서 그런지 저임금 신입사원이 들어와서인지 평균 임금은 0.3% 그래도 1억 220만 원, 1억 원은 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외주 가공비가 47.7%나 크게 증가했어요. 사내 그 하청업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 단가도 좀 공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급 수수료 54.8%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재고자산 회전율이 1.5회전으로 내려갔고요. 수르풋율은 거꾸로 4.5%가 상승했어요.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TO의 생산성도 크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내렸습니다. 좀 갚았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석 경험상 이네 가지 매트릭스에서 역방향인데 회전율은 하락했고 스루픈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 그 반증한다 그러죠. 파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상승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는 선박에는 좀 적용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오션을 했겠지만 원재료 가격들이 하락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벌써 입증이 좀 안 되죠. 그리고 제품 가격은 올라간 거로 돼 있어요. 이게 뭐 국제 어떤 협회에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실제 수주 가격은 개별 수주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언급은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와 있는 데이터로 한다 그런다면은 여기 표현했죠. 해양공사의 경우 해양 프렌트 제품 특성상 표준화된 가격을 산출할 수 없어 기재를 생략한다. 해양 프렌트야말로 프로젝트 성격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건 어떤 단가를 매기기에는 어려운 거다. 어떤 건설업 공사 같은 성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게 틀리게 나오는 건지 또 토목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매출 비중이 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또 영향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패스하지 못합니다. 검증되지 못합니다.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에 대해서 반증은 통과되지 못합니다. 그래도 적용표로 보자면은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는데 판매 가격은 수주 판매 가격은 올라갔다. 이런 거로 봐서 판매 가격이란 게 원가 회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판매 가격은 다 제조 원가를 기반으로 해서 판매 가격이 책정된다라고 믿고 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실세계는 수주사항으로서 28조 4,123억 원의 수주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 부분은 토목으로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삼성 계열이 삼성 엔지니어링도 건설업이 있고 또 삼성 물산에도 건설업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 각 회사들이 건설업을 하고 있나 했더니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 삼성 엔지니어링은 주로 그 반도체 공장 짓는 거 열심으로 하고 있고, 삼성물산은 일반 건설회사처럼 아파트, 삼성의 그 브랜드명이 뭐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런 거를 또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은 아주 그 제가 좋아하는 토목, 사나이라면은 그 토목에서 일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 간접자본 도로를 뚫고 뭐 다리를 놓고 뭐 이런 거에 우리 남자가 현장에서 그 집에 안 들어가면서 근처 숙소에서 날밤을 그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제가 조금 옛날에 왕년의 맛을 봤거든요. 그 사나이가 말이야, 토목 그런 건설회사에서 일해 봐야지. 우리 사우디나 아니 그 중동 가서 우리 일할 때나 뭐 그럴 때 우리 그 전 세대 아니 전 세대가 아니죠. 어 저보다 좀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그 가서 우리 그 중동 건설 현장 건설붐 일어날 때 우리나라가 달러를 많이 벌어들였죠. 어쨌든 토건 토목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에 의해서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그 예측을 해보면은 9조 6천억 원대를 2024년도에는 할 수 있지 않겠냐. 요때 지금 그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실질적으로 50 몇 프로나 증가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 25% 정도, 그것도 많이 오르는 거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하면은 1조 7천억이나 이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고를 거꾸로 25% 줄인다면은 여전히 영업 적자를 낼 거다 이게요. 그러니까 계약 자산을 계속 늘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그 회계하는 사람들은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은 이거가 이제 합리적으로 판매 예측이 참 원가 회계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를 벗어난 스루풋 회계로는 9조 9천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가 회계보다 더 높게 예상이 되죠. 그래도 2,600억 분이 안 남아요. 이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회전인데 1.6회전만 해보자. 조금만. 그래서 10조를 넘기면은 그래도 6천억. 그 9.6% 노력인데 회전율로는 0.1회전 올리는 것뿐이는 안 되지만은 그 6천억 정도 이게 실현성 있는 매출 아니겠느냐. 실제 그 매출이 그 10조 8천억 원이 달성이 안 되더라도 저는 이것을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건조 작업 중인 그 공정들을 언타임 딜리버리 납기 달성률을 잘 제대로 끝내서 추가 매출 인식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6천억까지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재고 증가 시에는 스르풋의 예가는 원가 예측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으나 반대로 이번에는 더 높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제 알고리즘이 잘못됐나 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 1, 2차 원재료 가격 추론못은 또 해소되지도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재고가 증가하면은 판매 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높게 나왔어요. 임의로 맞추기는 싫고 또 그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은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음, 한쪽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인하가 됐다고 생각하고 한쪽에서는 인상이 됐다고 해석이 나오고, 그리고 또 투명성 입증에서도 그 입증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확한 데이터로 의사결정이나 예측을 할 수 있겠냐?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회계 투명성이 왜 중요하냐? 이런 의미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인으로서 이게 특별 원인이 뭐냐, 분식회계다. 그것을 그 좀 투명하게 더 좀 해봐야 될 거다. 1단계, 2단계, 3단계는 숫자상으로는 잘 맞춰 주셨어요. 그거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스루풋하고 회전율하고 언밸런스가 나가지고 그 반증을 좀 해보자는데 반증이 안 되기 때문에 클리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1262억 원이 투자가 됐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04억 원밖에 돈을 못 벌었어요. 0.2%뿐이 안 되는데 그래도 흑자 쪽으로 조금 갔습니다. 전년도에는 마이너스 4,507억 원이었는데 그리고 채권자한테 5,413억 원을 갚았습니다. 이자 포함해서.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39.1%로 떨어졌고요. 전년도에는 차입을 더했죠. 1조 3천억 원이나.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42.3%로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그리고 뭐 적자 진행하는 데에서는 이익 배당 꿈에도 생각할 수는 없고 2021년도에 1조 2,751억 원의 유상 증자가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측에 나와서 일치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 5,459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도 갚고 자본적 투자도 했고 그러면은 번 돈 중에서 이만큼 썼고 최종 남은 돈이 5,459억 원은 남았다. 그러니까 저기 스루프트 회계사고는 적자라 하더라도 스루프도 감가상각비 현금이 안 나가는 것도 사실 인정을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가는 8,850원으로서 2023년 초보다 3,850원 상승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220%입니다. PBR 2.2로 얘기할 수 있겠죠. 99%, 100%나 거의 뛰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삼성전자가 15.23%, 국민연금공단이 7.6%, 요거 더하면은 23.8%네요. 외국인 지분율이 23.85%입니다. 가끔 보면은 5% 이상 주주들의 합과 외국인 지분율이 이상하게 유사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느껴지는데 외국 투자 기관들이 5% 이상 주주들보다는 더 투자하지는 말자. 왜 그러냐? 저같이 이 애국주의, 잘못된 애국주의는 아니고 건전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한국 시중은행들이 전부 다 외국 자본에 맡겼다고 제가 표현하는 입장에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54%인가가 삼성전자가 외국 자본이거든요. 근데 여기 삼성전자가 또 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크게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도 외국 자본이 23.85% 정도 그 유관 기관들하고 유사하게 나가는 그런 쪽의 어떤 지혜로운 전략들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 한국인 국민들의 정서도 감안해 가지고 그래야 또 개미들의 돈도 또 들어오고 주식시장에 뭐 그런 정도로 또 생각이 들어가요. 요 한 장은 우리가 경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냐. 엔트리 포인트라고 그 근본 원인 세 개를 건드려라. 요 한 표도 그 하나 오션 때 소개를 하고 그 슬퍼 타임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요 한 장 가지고 한 두세 시간은 떠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건 참고를 해 주시고 어, 이런 경영을 해서 우리나라가 그 저성장 구조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